자, 법은 끝났으니까, 3부선 평가합니다. 3부선 평가는 일단 생사입니다. 살아있을 때와 해당작용입니다. 해당작용, 사후경직도 되고, 강직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경, 풀리는 단계, 그 다음에, 자기소화도 되고, 융회도 됩니다. 융회도 됩니다. 그리고 부표도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리고 두 번 바지락입니다. 바지락하고 가다랑어 가다랑어 참치입니다. 성분입니다. 가다랑어 성분을 보니까요, 수분이 70%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25.4%입니다. 그 다음에 지질이 3%입니다. 3.0%입니다. 그 다음에 해물이 1.3%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0.3%입니다. 자, 바지락은요, 수분이 약 80% 정도 됩니다. 80에서 90. 단백질이 19.1.9%입니다. 19%입니다. 19.1%. 맞나? 아닌데. 1.9인데? 그 다음에,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0.8입니다. 그 다음에 해물이, 하여튼 그렇고, 지질이 0.3, 0.1인가 그렇습니다. 해물이 0.3인가? 한 이 정도면 되겠네. 예. 자, 원래 어류는 수분이 많고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탄수화물이 작습니다. 근데 바지락은 수분이 많고 단백질인데 탄수화물이 제일 없다가 바로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질이 작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작품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3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볼게요.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나눕니다. 강합성 구조입니다. 강합성 구조가 강합성의 구조인데, 빛이 반사할 수 있는 것은 수심 200m입니다. 까지가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나눕니다. 해조류는 탄수화물, 함물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있습니다. A가 있고, 엽록소 A가 공통입니다. 엽록소 A. 그 다음에 무기질 요오드가 또 있습니다. 요오드. 네, 이게 이제 성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의 대표주자입니다.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은 살쟁이를 그라운딩 합니다. 살쟁이. 식든지 합니다. 그 다음에 4대 공정에서 탈기, 살군, 탈기, 밀봉, 그 다음에 밀봉, 살군, 냉각, 그 다음에 검사, 일반 검사, 특수 검사,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제품이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사무소 평가를 설명할 겁니다. 자, 우리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생사,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죽고 나면 보니까 수산물에 대한 성분을 보는 거예요. 성분을. 바지락, 이메페 두 가지. 어류, 해조류 성격을 보니까 이 수분이 특이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비교할 거는 CF. 우리 해양 어류와 해양하고 육지를 볼게요. 육지는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해양은요, 단백질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단백질 중에서도, 수분 단백질 중에서도, 어디 갔어요? 지질이 또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이 지질을 보니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포화. 그래서 여기서 EPA와 DH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하고, 이거 한 10분만 하고 마칠게요. 자, 죽었어요. 정상적으로 이동을 할 때,
수산물 이동할 때 글리코겐이라든지 에너지원이 활성화되고 노폐물이 있으면은 그 4대, 5대, 6대 영양소에 따라서 수분의 이런 어떤 흐름이 따라가지고 노폐물도 배출되고 제대로 살아가겠죠. 숨도 쉬고. 고기도 숨을 쉽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은 일단 1번 ATP란 것이 정지됩니다. ATP 정지되고 나서 젖산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젖산이 생성되면서 pH 수소이온 농도가 저하됩니다. 4번 미생물이 발동합니다. 이게 지금 부패로 가는 과정입니다. ATP 정지, 젖산 생성, pH 감소, 미생물 발육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패로 가는데 결국은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젖산 증가가 되는 것만 막으면 되겠죠. 그럼 또는 pH 감소되는 걸 막으면 되겠죠. 미생물 발육을 막으면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작용과 사후경지 강제까지는 신선도입니다. 신선도. 그래서 신선도를 나타날 때 신선도를 하면서 유지하는 방안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신선한가 안 한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신선도 유지하는 방사능이나 자외선 검사 방법 등을 씁니다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음,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 소금 등을 쓰겠죠. 온도 같은 거, 얼음, 소금 같은 온도를 저온 저장해가지고 유지하겠죠. 측정 방법은 아까 했습니다. 선후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 화학검사, 물리검사, 세분학적 검사 등을 할 겁니다. 측정 방법이 있고 유지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다시요. 죽으면 ATP 증가, ATP가 정지, 젖산 생성, pH 저하, 미생물 발육. 미생물 발육. 죽어버리면 미생물 발육.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수분이에요. 수분. 수분이 70% 80% 되면 미생물이 발발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수분도 그냥 보니까 아니라는 거 그냥 아닌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자유수가 있고 중결합수가 있고 중결합수가 있고 결합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발육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합수가 아닌, 결합이란 말은 아니죠. 자유수와 중결합수가 자유수와 중결합수를 이용해서 미생물이 발육한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수분을 줄여버리면은 미생물 발육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젖산 생성하는 걸 막으면은 부패가 안 되겠죠. pH 증가하는 것을 감소하는 걸 막으면 안 되겠죠. 막으면은 감소를 하면은 부패가 안 되겠죠. 결국은 죽자마자 부패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유지하느냐가 문제겠죠. 신선도 유지를 하는 거지 신선도를 항상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죽으면은. 왜? 제대로 정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부패라는 걸 볼 때 수분이 보니까 자유수, 중결합수, 결합수가 있으니까 미생물 발육할 때 수분을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수분을 일정하게 조절하면 되겠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것은 단백질은 지질은 고분자거든요. 이 부패세분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해가지고 X성분이라는 용어, X성분, 수용성 어떤 보이지 않은 X성분 저분자를 활동하는 게 부패세분입니다. 그럼 결국 수분의 문제, 단백질의 문제, 지질의 문제, 탄수화물의 문제를 가지고 부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죽으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단백질이 반응한답니다. 고분자 단백질이 자기 소화에 관계돼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소화가 돼가지고 흩어지는 거죠. 보수성을 잃어가지고 X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걸 부패세분이 활용해가지고 부패를 섞어한다는 겁니다. 이 이제 단백질이 제일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가장 계절마다 변화가 심한 게 지질이랍니다.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80%고 불포화가 80%고 포화가 20%입니다. 이 불포화 80% 그러니까 지질은 3%밖에 안 되는데 의료에서 거의 대다수가 거기서 굉장히 변화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어떤 상황에서 지질하고 산소가 결합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부패 유행인 산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결국 말했습니다. 죽고 나면은 ATP 정지, 저산 생성, pH 저하, 미생물 발육을 하더라. 그럼 결국 뭡니까? 부패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네 이거죠. 처음에 변한 거는 단백질이 이동하네. 그 다음에 지질이 굉장히 변화가 무상하네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수분 때문에 미생물이 발육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애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면 부패를 막아낼까가 이제 핵심이겠죠 우리는. 왜냐면 가공식품이 우리가 지금 미생물 먹을 때 가공식품이 약 80%가 지금 가공식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0-30%가 하루라고 그랬습니다. 가공을 하는 목적이 뭘까 이거죠. 그럼 수산물의 특징이 있겠죠. 특징은 어기마다 그 고기가 이동합니다. 해구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먹는 가식부와 비가식부도 구분이 모호하고, 그리고 덩치가 큽니다. 덩치가 크고 부피가 커. 그리고 수분들이 많으니까 부피도 심해. 그러면 이런 거를 특징을 가지고 조직상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가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특징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당 착육을 못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짜증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근육이 팍 굳어지는 거예요. 왜? 안에 배출을 못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해당작용, 사후경직. 정상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집니다. 경직, 강직이 딱 되는 거예요. 신선할 때까지는 강직이 돼요. 왜? 자기 나름대로 보수성 때문에 강직이 돼요. 근데 그걸 느슨해지면서 부패 쪽으로 가면서 근육이 풀려버립니다. 강직된 게 풀리는 게 해경입니다. 해경.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근육이 풀리자마자 자기 소화로 바로 넘어갑니다. 거의 순간적으로 넘어간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누었지. 그래 자기 소화는 자기 셀프죠. 셀프니까. 그러면 어루가 이만하게 있어요. 고기가.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많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왔으면은 그 중에 약한 부위의 세포가 먼저 알아서 소멸해 나가는 게 자기 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튼튼한 조직 중에서 가장 약한 거, 야, 네가 먼저 죽어. 왜 다 죽을 수 없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라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소화입니다. 자기 소화를 놓치버리면 바로 부패를 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볼 거는 자기 소화를 그러면 이제 신선도는 유지했고 측정을 해봤지만 이걸 놓쳤어요. 신선도를. 놓치고 나면 자기 소화를 지나버리면 바로 부패로 가니까 여기서 막아야겠죠. 맞잖아요. 막기 위해서 방법이 뭡니까? 단백질을 조절해볼까? 지질을 조절해볼까? 수분을 조절해볼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조절하는 방법이 수분을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수분. 수분을 보니까 자유수와 중결합수, 결합수가 있는데 자유수를 수분 활성도로 해가지고 AW 해가지고 약 40%까지 자유수를 줄이니까 미생물이 발육 못해. 이걸 이제 이론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이 1번 자연의 수분 말려가지고 수분을 줄여버린 거예요. 건조법입니다. 건제품도 되고 건조법입니다. 일단 자연에 말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을 이용한 염장품입니다. 염장법. 소금으로 안에 수분을 용출시키는 거예요. 방출시켜버리는 거죠. 소금을 해가지고 탈수효과를 시키는 거예요. 수분을 40%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건조했고 염장했어요. 그 다음에요. 연기로 해볼까 하는 거예요. 연기로 해볼까? 이게 훈제법입니다. 이것이 뭘까? 이 건조, 염장, 훈제법이 애를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억제하니까 부패를 안 가고 여기서 막아내는 거죠. 더 이상 가지 마. 억제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배울 겁니다. 근데 억제도 영원히 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때가 되면 부패할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은 우리가 부패로 가는 것보다도 사람한테 유리한 게 뭘까? 이제 이로운 게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바로 식품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자, 바로 식품이
바로 19. 바로 19면 이 자기 소환하는 의육이 분해가 되죠. 단단한 어떤 그 자기 보수성을 분해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기 소화가. 그걸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건데 억제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패 안 되게 억제하겠다라는 게 자기 그 근조 염장 운전법입니다. 근데 바로 싶으면 아니나 우리 사람의 탄수화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좋게 의육을 분해시킵니다. 의육을 더 분해시킵니다. 분해를 시키되 부패 안 되게끔 숙성해 가지고 발효를 시키겠다는 거죠. 숙성 발효를 시키면 사람은 좋지 않니? 우리 같은 전통식품 매주 같은 거죠. 그래서 발효식품이 젓갈, 액젓, 식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식품의 안전에 관계되니까 검정하고 같죠. 결국은 뭡니까? 검사와 검증입니다. 결국은. 왜? 안전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검증을 잘해가지고 굽리는데 잘못해죠. 검사와 검증은 뭡니까? 결국 뭡니까? 식품공정에 따르겠죠. 식품공정에 따르겠죠. 요것이 상품성 평가의 시작과 끝입니다. 앞으로 이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식품을 상품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래야 할까도 문제예요. 노계 작가들 포중구객 같은 게 있었죠. 포중구객 5조. 포중구객 5조. 농산물 분석할 5조를 있었고, 그러면 상품성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특산품이 있네 이거죠. 특산품. 그렇지. 그리고 특산품도 있네. 그러면 이 검사는 또 어떻게 할까? 왜? 검사. 서류검사, 간단검사, 정밀검사를 해볼까? 그리고 안전성 허용 기준을 해볼까? 이런 겁니다. 검사. 그러고 나서 검증 같은 것도 하겠지만 식품공정도 고민해봐야지. 이게 끝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루나 해조류나 바지락 등 수산물에 대해서 성분을 가지고 그것을 체포하면은 양식을 하면은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안전하게 소비자한테 갈까라는 것이 상품성 평가입니다. 앞으로 지금 내일 이걸 한 2시간 만에 끝을 낼 겁니다. 그럼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품성 평가를 보면은 하다가 포준고객, 등급고객, 거래단위, 특산품, 검사, 뭐 이런 거 이제 간능검사, 정밀검사, 등급 판정 이런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다가 자 그 상품성 평가에 생사 해당자의 사후경직 하다가 보면은 자기소환, 근저법, 염장법, 훈제법. 그러다 보면 소금이 있네. 소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 가서 정리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통조림까지 포장까지 할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면서 억제하면서 어떻게 제품화 시킬까 이겁니다. 그래야 수산기업이 살아가죠. 자, 이겁니다. 금방 가다랑어와 바지락과 해조류의 성분을 반드시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금방 이 세 문제가 1회 때 2문제가 나온 겁니다. 25문제에서. 다음 중 성분의 변화, 성분의 양. 다음 중 성분이 다른 것은. 탄수화물이 이렇게 작죠. 이것만 보고 넘어가 볼까요? 끝내십시다. 자, 볼게요. 상품성 평가 한번 내보십시오. 네, 상품성 평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넘어가고 맞추고 내려갑시다. 네, 437이네요. 437페이지입니다. 1회 산재경매사 기출 상품성 평가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보고 오십시오. 강연 오늘. 자, 1번 사후경직. 이거 물어본 거예요. 사후경직. 네, 넘어갑니다. 2번 흑변. 흑변은 이거 내일 안 하시니까 이거만 보고. 자, 이메페 이거 보시고. 히스타민, 홍조로 이겁니다. 홍조로, 해조로, 녹조로, 갈조로, 홍조로. 자, 그 다음에요. 자, 6번입니다. 넘기세요,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와서 보시고. 6번. 업별의 선도 판정 이겁니다. 신선도 유지와 판정, 측정 방법입니다. 이걸 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7번 어패류의 사회 변화, 생산, 해당 자금, 사후경제, 해경, 자기사업, 부패를 물어봤습니다. 7번 넘어갈게요. 8번 자 넘깁니다. 433페이지. 어루가 부패 변질되기 쉬운 용어 이거죠. 자 특징 회유한다, 가다란 거, 덩치가 있다, 부패가 되기 쉽다, 왜 수분이 많다, 단백질 지질이 변한다. 예, 이겁니다. 여기서도 답은 잘못됐습니다. 8번의 가가 답입니다. 기억 년이 답입니다. 답이 잘못됐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선도 판정법. 자, 여기에 측정에는 서로검사 간능검사 성밀검사 하잖아. 그 간능적 선도 판정법을 물어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간능적 선도 판정에 대한 결과 선도입니다. 예, 박스 이걸로 할 것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448페이지. 어루를 보더라도 저 근육이 있죠. 예, 근육을 보고 근육이 젓갈 그러니까 붉은색 그리고 보통 색 일반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색, 보통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리라고 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12번 온도입니다. 자 신수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음이나 소금이나 온도 유지를 잘해야겠죠. 12번이 온도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선상거역물 잡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4번 수산물의 일반적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외연량 일정하지 않다. 정착성 말고 대다수가 잡는 거는 참치, 다랑 같은 건 해요합니다. 먹이 찾아 해요합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부패 변질이 쉽다. 계획적인 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14번에 리얼 넘어갑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 봤어요? 빨리 넘기세요. 15번. 자, 수산물의 영양소입니다. 이겁니다. 수산물의 영양소. 바지락, 가다랑어, 해조로 다 물어봤어요. 가다랑어, 수분, 단백질, 지질, 배분, 탄수화물입니다. 자, 볼게요. 15번의 기억. 수산물 함유되는 그 주요 성분은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많겠네요. 수산물이니까. 어패류. 자, 어루, 가다랑어, 바지락, 어패류죠. 어패류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수분이 6대1라고 보면 수분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죠. 가장 많은 거는 수분 아니면 단백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질 최소한 세 번째 아니면 마지막까지 가버렸죠. 틀린 거예요. 이번에 오징어, 새우는 조개로는 타우린이고요. 어류에는 고도풀포화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이 고도풀포화 지방산이 지질과 고도풀포화 지방산이 산소와 결합되어 버리면 산패가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지질하고요. 결국은 보세요. 산소 CO2죠. 이거 H2O죠. 물 H2O죠. 이 물은 H2O 산소가 있음을 해가지고 물이 있음을 해가지고 부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산소 투기를 못하고 물을 줄인든 산소가 투입 안 되게끔 포장을 하든 그러면 부패를 방지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어패류의 일반 성분입니다. 어패류의 일반 성분입니다. 탄수화물이 이렇게 작습니다. 탄수화물이 세 번째라도 작습니다. 0.8, 얘는 0.3입니다. 볼게요. 일반 성분, 수분 60, 90, 단백질 두 번째, 지방,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네요. 이게 지방은 아까 전에 3.0이고 얘는 뭐 작네요. 탄수화물 2.0, 1을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탄수화물은 1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0.3. 가다란 거는. 얘는 0.8밖에 안 돼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자, 두 문제가 농구입니다. 이거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험생 입장에는 어렵습니다. 17번입니다. 의행시 수산물 선도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오징어 치닫기입니다. 충격을 가장 작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어루를 잡으면 어루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자연독이 있죠. 자연독이 있습니다. 바지락은 베네루핀, 보고는 보고는 테트라톡신. 왜?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자 세균하고 식중독 같은 구분이 나올 겁니다. 그게 한 문제 놓은 게 18번입니다. 독소행과 감염행입니다. 감염행은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독소행은 포도상구균과 보톨리누스균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공식품의 통조림, 살기, 밀봉, 살구, 냉각이죠. 탈기하고 밀봉에서는 탈기는 일반 세균을 죽입니다. 공기를 죽이니까 일반 세균을 죽입니다. 자, 탈기, 공기를 없앱니다. 자,
공기, 수분, H2O, 뭐 공기, 뭐 하여튼 공기 안에는 뭐 산소가 있겠죠. 그걸 없앰으로써 일반식으로 죽이는 게 탈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봉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식으로 다 죽었지만, 살구리에서는 120도에서 약 4분간의 유사한 온도로 고온으로 애가 죽이는 보톨리누스군이 있습니다. 보톨리누군이 있습니다. 이게 독소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고온이 됐으니까 급속 냉각해가지고 약 40도씨로 냉각시킵니다. 레트로다누스스로. 그러고 나서 검사해가지고 포장 제거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18이고. 이제 이건 안 나왔으니까 오래 놓겠죠. 넘어갑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은, 자, 우리가 지금 온도에서 보면 동결을 하죠.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장을 하든 동결을 할 겁니다. 동결을 해버렸으면 얼음덩어리 빙결점, 얼음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저기 정이 있잖아요. 정은 얼음덩어리고 정은 온도입니다. 얼음덩어리를 나중에 가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공을 할 때는 얼음덩어리를 가공할 때는 해동을 해야겠죠. 해동을 하면은, 자, 어체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얼음덩어리가 다 가서 얼음이 돼버렸어요. 되고 나서 풉니다. 해동을 풉니다. 풀면은 얼음덩어리가 탁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그 안에 단백질이나 조직에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았으면은 급속 동결을 하더라도 충격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공간이 생기다 보면 그 충격에서 떨어진 그 조직에 떨어지는 놈이 있을 거죠. 그게 드립입니다. 그래서 드립 방지를 어떻게 할까? 줄일까? 이게 제품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게 19번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입니다. 자, 가공품은 80이지만 20~30%가 그 하루로 묻더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장입니다. 온도를 어떻게 할까? 냉장 어떻게 하고 동결을 어떻게 할까?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물의 선도 유지, 유지를 어떻게 할까? 이거고요. 유지를 위한 처리 두 문제 또 나왔네요. 밑에 23. 그 다음에 이제 건조 방법. 자, 이게죠. 건조하는 방법은 뭐고? 이 물어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 소금에 대해서 별도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이게 이럴 때 나왔습니다. 이게 이럴 때 아차 해버리면은 13개를 못 넘을 겁니다. 그냥 쉽지 않다. 왜? 거의 이론적이었습니다. 그럼 올해 같으면은 지금 통조림 안 놓고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놓은 파트에 집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분제품, 연장품, 건제품을 안 놓은 데는 많이 투자해가지고 커버하면 되겠습니다. 낼 게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금방 이 얘기에서 벌써 10문제가까지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해가 돼야 될 파트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